아직 고등학교 입학까지도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이제 겪는 것들을 여러 가지 충격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도요.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설명회나 컨설팅만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커리 같은 것들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맨 뒤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3년간은 가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 보내실 때 누가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답장만 보내드리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그냥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저희가 설명회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예요. 정말 복잡하죠.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입학한 친구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챕터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작년부터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수능, 통합형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합형 수능에 대한 분석 자료가요, 올해 12월 달에 발표될 거예요. 정확한 이제 내용들. 그래서 오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추정 자료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자, 작년부터 달라진 수능,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차피 2015 개정 교육과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교육과정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능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통합형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저희가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문과, 이과라는 구별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뭐 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세대 때는 수학이 문과 수학이 따로 있었고 이과 수학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가형은 이과 애들, 수학 나형은 문과 애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나형 수학에도 1등급이 존재했었거든요. 따로따로 분류가 되니까요. 작년부터 지금 통합형 수능입니다. 문이과 할 거 없이 수1과 수2를 다 같이 보죠. 자, 지금 이게 그 의미거든요.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수학이요,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가 되면서 선택과목 중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꼭 문과나 확통을 선택해요 이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능 선택할 때, 원서를 작성을 할 때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자유롭게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런데 대학 측에서, 대학교에서 특히나 상위권의 자연계열 대학들에서 과목을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대학교의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고 싶으면 수학을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는 수능을 봐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게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표현대로라면은 교차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차 지원은 문과 아이가 이과 학과로 진학하고 뭐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능에서 수학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해놓고 대학 자율에 풀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서울 지역 상위권, 그러니까 주로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을 미적분, 기하를 딱 걸어놨어요. 그럼 자연계열을 갈 친구들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문과를 진학하는 학생이 확통을 꼭 봐야 된다라고 지정을 안 해놨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인데? 지정을 안 해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수학 미적분 기하 봤던 친구들도 문과 학과에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교차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상위권 대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위권 대학은 또한 심지어 정시에서 수학의 가산점 가중치를 줘요. 점수를 계산할 때
뭐 대학마다 뭐 국어 80, 수학을 120, 100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어 80, 수학 120, 뭐 영어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 잘 보잖아요. 지금 판 자체가 완전히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지금 수학판이에요. 이건 이렇게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진짜 미쳤어요. 수학이 거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입결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원서를 쓸 때도 그 수시 원서를 쓸 때 수학이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순수 문과 학생들 있잖아요. 정말 착하고 이런 순수한 문과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시에서 안전하게 조금 최대한 끌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문과 애들은 정시까지 가면 진짜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수학 쪽에 대해서, 수능 쪽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게 내신이죠. 이 내신 성적 같은 경우가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로서 숫자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와 ABC로 산출이 되는 절대평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이라든지 내신 산출 쪽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대평가, 앞으로 딱 기억하세요. 상대평가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수 싸움이에요. 무조건. 내가 50점 받아도 돼요. 대신 1등이면 되는 거죠. 반대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나 혼자의 싸움이에요. A만 받으시면 돼요. 대학마다 내신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를 어떤 대학은 A를 받으면 1등급, B를 받으면 3등급, C를 받으면 5등급 이렇게 주는 대학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은 절대평가 과목들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하는 과목도 있고요. 대학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든 자, 중학교 때 A, B, C, D, E까지 있었죠. 지금 중학교는 다 다니셨잖아요. 네. A, B, C, D, E까지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지금 현재 상태는 A, B, C밖에 없어요. 즉 조금 더 텀이 있겠죠. A를 받을 수 있는 힘은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 자, 자기소개서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자소서 이제 없어집니다. 교사 추천서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학생부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비교과라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기본적인 서류가 3가지거든요. 학생부, 추천서, 자소서. 근데 추천서 이제 없어졌죠. 자소서도 우리 애들 때는 없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학생부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소서가 없어져서 좋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귀찮은 게 없어졌거든요. 자소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신 자소서의 장점이었던 변명을 못해요. 학생부가 그대로 제출이 돼버리잖아요. 지금까지는 학생부에서 뭔가 조금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소서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학생부 그대로 제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고입 쪽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해 드릴 건데, 자, 이러한 형태가 지금 현재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우리가 대입을 준비해 나가는지 이쪽에 대해서는 딱 체크하시고 특별하게 지금 다를 거 없죠.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입시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자, 하지만 그래도 예비 고1이다 보니까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달 건 뺄게요. 2월 달 건 뺄게요. 추가고 좀 빼고요. 수시냐 정시냐 이게 뭐냐면요. 모집 시기에 따른 분류일 뿐이에요. 그럼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정시 나눠지는 거고요. 수시 때 9월 달에 접수가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모의고사가 8월 31일 날 있거든요. 모의고사 이후에 9월 13일부터 수시 원서가 접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치기 전에 원서 접수를 먼저 해요. 수능 전에. 수능은 11월 달에 치잖아요.
수능 전에 진행이 되는 게 수시 모집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주로 이 세 개의 전형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에서는 우리한테 선택지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카드가 6장이 있어요. 6장의 카드를 자유롭게 한 대학교에 뭐 2장 혹은 3장까지도 쓰실 수 있어요. 이건 대학마다 또 달라요. 여기 경북대는 한 대학교에 3장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고대도 네, 그런 정도고. 서울대는 전형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고. 대학마다 딱 우리 학교에 몇 장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커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학생들 좀 보이는데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예요. 당신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원서 쓸 때 결정하는 거예요. 원서 쓸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서 쓰는 거지 교과만 6장, 종합만 6장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 없이 쭉 살아가다가 원서 쓸 때 딱 뭐라고 하냐면요. 육론술 쓸게요. 육론술은요. 첫 번째 날짜가 안 나와요. 육론술 쓰고 싶은데 전략이라는 거 세울 수가 없이 그냥 날짜 찾기밖에 안 돼요. 논술은 보통 주말에 치르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12월 달에 여기 기차역에 많이 학생들 보이거든요, 주말에. 다 어디 갈까요? 네. 그러니까 고르게 나한테 가장 뭐 둘둘둘도 되고 뭐 셋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는 교과로 간대요. 제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가 왜? 종합으로 간대요? 논술로 갈 거래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딱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서 작업을 할 때 수시 원서를 쓸 때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요. 정시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급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라인을 먼저 잡아요. 얘가 정시로 어느 정도 급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라인을 뭐 백분이라든지 이 위치를 갖다가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시 원서를 씁니다. 정시로 가시는 대학보다 높게 쓰겠죠. 다 떨어져도 정시로 여긴 갈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수시는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몇 장의 카드가 있죠? 6장이요. 제한이 없이 6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반면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는 가군,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는 나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선택지가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다군은 좋은 대학도 없어요. 그러면 확률이 어디가 더 높아요? 이쪽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입시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6개 다 합격해요.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정말 행복한 고민이겠죠? 6개 중에 하나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5개를 포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비를 받았던 친구들이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6개 다 예비가 떴어요.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니까 전략만 잘 세우면 수시에서 어떻게 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제발 정시로 대학 간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꼭 정시로 대학 간다는 친구들이 공부는 더 하네요. 왠지 2년 뒤에 로또가 터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정시로 대학 갈 거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공부량이 엄청나야 돼요. 문제 푸는 양이 거의 재수생급으로 풀어내야지 이게 수능에서 경쟁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다르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정시,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문제를 많이 풀었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정시로 대학 가야지 하면서 문제는 안 풀어요. 그럼 언제 풀게? 3학년 때 풀면 된대요. 왜요? 어차피 누적해서 쌓여올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자료 계속 보시면 이제 대입 구조,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아까 보셨던 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수시 모집 안에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있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 안에서 교과와 종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서류 중심이 되는 거고 추가로 논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기는 제외할게요. 자, 그 다음 정시 모집 안에 수능 위주의 전형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주로 갈 수 있는 게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지금 이 인원은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인원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현재 고2 애들까지의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희도 이제 섣불리 예측은 안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수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올해가 수시에서 78% 선발하고요. 현재 고2 애들 입시가 지금 수시에서 79% 선발하겠대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시 비중을 늘리려고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수시를 선호해요. 대학이 수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애들 표현대로 수시 납치가 되는 겁니다. 딱 수시 합격하면 그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대학은요. 100% 충원을 못해요. 애들을. 모집 인원 다 충원을 못하더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거의 90 몇 %밖에 충원을 못해요. 남아요. 항상.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애들을 많이 땡겨놔야지 되는 거잖아요. 대학도 운영이 되려면. 그래서 대학은 수시를 선호해요. 또 하나, 이제 몇몇 대학들에서 뭐 논문도 쓰고 막 했는데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탈이 거의 없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4년 동안 꼬박꼬박 학비를 내주면서 학교를 잘 다닌대요.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탈이 많대요. 저희도 정시 컨설팅 하다 보면요. 그냥 아예 대놓고 여쭤봐요.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드릴까요? 과를 중심으로 찾아드릴까요? 처음에 오셔서 다 그러시죠. 둘 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학교입니다. 과를 낮춰서 학교를 높게 가요. 그럼 어때요? 사람은 욕심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정시로 진학한 친구들은 그 과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쓰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이 과가 뭐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그냥 최대한 높은 대학의 낮은 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학교를 높게 갈 거면 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한 학기 다니다 보면 어때요? 왠지 이 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들어왔고 똑같은 얘기 할걸요? 엄마, 중간고사 치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과가 적성이 안 맞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혹은 남학생들은 군대를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자, 수시 전형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 논술 비중을 보셨을 때 어찌되었든 첫 번째 교과 전형이 제일 많다라고 숫자상으로는 보여지죠. 자, 제가 숫자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 맞잖아요. 전체 인원 중에서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44.8%, 종합이 23%. 그러면 우리는 교과를 더 중심으로 생각해야겠구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도 자료 지금 첨부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교과, 종합, 그 다음 수능이에요. 지금도. 정시 전형을 해서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19%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지역으로 구별을 했었을 때 수도권 지역과 그 다음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별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교과 비중이 어때요? 교과보다 지금 종합이 더 많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도 지금 비중이 많이 높아진 편이거든요. 자, 교과도 지금 학교장 추천전형 같은 것들 덕분에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수도권 지역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는 종합을 더 선호한다더라. 그러면 자,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셨다면 교과와 종합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지역의 대학들은 교과 중심으로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 자료 자체가 전국의 대학을 다 따졌을 때는 교과를 더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아직 이제 예비 고1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언론 등에서도 주요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들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수능인 것 같아요. 수능 성적. 그래서 정시로 뽑는 인원도 뭐 교육부 지정도 있지만 서울 16개 대학교는 40%를 정시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요. 얘가 관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우선 이 설명회가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우리 아이는 수능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수능이 정말 중요하다, 우린 수시로 간다. 이 문장이 이해가 가시면 오늘 시간 내주신 거 성공이거든요. 아직 이해 안 가시죠? 가시나요? 자,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다 수능 최저가, 웬만하면 다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수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내신만 주구장창 판다, 막 서류 관리한다고 막 날뛴다. 기본 베이스는 꾸준히 공부한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1년에 4차례의 모의고사를 치러요. 모의고사 성적 나올 때마다, 아, 부모님 미리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와요. 애들이 잘 안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모의고사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3주 뒤쯤 되면 우리 아이 가방에서 꾸깃꾸깃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는 꼭 관리하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계세요. 그 한 장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서울 쪽 대학들은 어때요? 15.7%, 수도권 대학은 31%,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교과 전형은 더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신만 가지고 부들부들 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지금 종합과 논술 비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까 6장의 카드를 가지고 고르게 분포를 시켜도 돼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서 써야죠.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과로 갈 거야, 종합으로 갈 거야. 이렇게 딱 지가 단정 지어버리면 답답해요. 교과로 갈 거야, 내신 등급 조금 떨어지잖아요? 세상 망하는 것 같아요. 종합으로 갈 거야, 와, 이거 서류 어떻게 하지? 기본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마지막에 9월 달에, 고3 9월 달에 내가 가장 유리한 게 뭐지? 나한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이지? 이걸 찾아서 원서를 쓰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아까 살짝 언급했었지만 정시파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정시파로 살아갔다가 고3 9월 달에 돼서야 이제 갑자기 나타납니다. 수시 원서 쓴다고. 진짜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자기는 정시파래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능에 정시파니까 수능 접수를 했겠죠. 근데 걔네들이 수시에 원서 접수한 사례가 전체 90% 가까이 돼요. 매년. 이해 가세요? 정시파 없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괜히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 거기 동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몇 년째 누적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까? 저 이거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결론은 우리 수시 준비할 겁니다. 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시파로 살아가다가 9월 달에 갑자기 나타나서 원서 쓸게요. 그럼 아까 딱 그거예요. 수시 6장밖에 쓸 게 없어요. 아, 논술 6장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럼 논술 6장은 뭐라고 그랬죠? 날짜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를 잠깐 봐주시면요. 우리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분들과 우리 학생들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한테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세 가지의 무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세 가지 무기라는 것이 성적인데 첫 번째는요. 정량적인 거,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그 다음 정성적인 성적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생활 기록부고요. 입시에서는, 대입에서는 이 세 가지만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적을 최대한 다 좋게 유지하는 게 우선 첫 번째가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자, 그러면 각각의 전형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이러한 전형에서 뭐가 중요한지 당연히 학생부 교과는 성적 중요하겠죠. 내신 성적. 그리고 면접도 들어가 있죠. 요즘 면접 꽤 많이 증가했거든요. 아, 그렇다고 면접학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돼요. 네.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등급, 최저가 대부분 붙거든요. 그럼 얘는 정량적인 게 다 좋아야겠죠.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시면 희망하실수록 더 성적이 좋아야겠죠. 두 번째, 종합은요. 학생부와 수능 성적 등급인데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고대 들어가겠죠. 서연고는 다 들어가고요. 종합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서연고, 뭐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이제 몇몇 대학들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논술. 논술 같은 경우도요. 논술 실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같이 움직이는 게 수능 성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목표를 상위권 대학 생각하시면 무조건 최저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이 지역에서 그래도 대학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 경북대요. 경북대는 다 있어요. 교과, 종합, 논술에 다 수능 최저 걸어놨어요. 경북대. 최저 못 맞추면 경북대조차 못 가는 거예요. 내신만 주구장창 관리해봤자. 이해 가세요? 그리고 경북대 최저 정도면은요. 특수학과 말고도 경북대 최저 정도면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도 하시죠. 고등학교 선택이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거 예비고 설명회 할 때마다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생각인데 기본적으로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따기 쉬운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분위기라고 할게요. 분위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이 친구가 정말 독한지, 친구가 없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진짜 내 새끼지만 독해. 보내셔도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걔네들은 교과로밖에 못 가요. 왜요?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룹핑이 돼야 되는데 내신 따기 쉬운 데로 갔으니 그룹핑도 힘들겠죠. 뭔가 이렇게 대화가 수준이 맞아야지 그룹핑이 될 거잖아요. 독보적인 존재들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 개고생합니다. 수행평가, 조별활동 이런 것들 다 다른 애들은 내신 나는 괜찮아. 그럼 뭐예요? 걔만 해요. 난 내신 따야 되니까.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조별활동 들어갔을 때 수행평가인데 당연히 묻어가는 친구들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신 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완전 내신밖에 볼 게 없는데 나는 진짜 주구장창 밤새 하거든요. 다른 애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정말 개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도 없어야 된다고. 버릴 건 버릴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친구들 많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분위기라고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아까 모의고사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4번 모의고사를 친다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의 분위기,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 말씀드릴게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모의고사가 되게 힘들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국어를 80분 동안 봐요. 1교시에. 우리 아이 50분도 앉아있기 힘들죠. 고등학교 수업시간 50분, 중학교 수업시간 45분이잖아요. 45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50분 동안 45문제를 풀래요. 아, 죄송합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풀래요. 미쳐요. 그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어지간한 애들은.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도 문해력도 좀 힘들어 하거든요. 지문이 길게 나오면은 막 하다가 특히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지문 여기 다 나오고 뒷장 넘겨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다 틀려요. 시험지 넘기는 순간 리셋된대요. 국어에서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작년 수능 수학보다 오히려 국어 성적이 아주 개판입니다. 1등급이랑 그러니까 만점자랑 1등급 컷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 18점 차이 나요. 작년에 국어에서 완전 애들 멘탈 나갔거든요. 자, 그리고 20분 쉬고 수학을 칩니다. 수학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요. 수학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30문제를 푸는데 100분 동안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막 쩔쩔매요. 상위권부터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중위권은 절반, 그러니까 100분 중에 중위권부터는 한 50분 가까이가 할 게 없어요. 아니, 손을 못 대잖아요. 하위권은, 네.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나가지도 못하죠. 앉아서 뭐 해요? 할 게 없는데 50분 동안? 50분 넘게? 자요. 그때부터 국어 시간이 너무 또 힘들었고 수학을 펼쳤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체력 충족 뭐 괜찮죠. 회복해야죠. 그런데 수학 끝나고 나면 뭐냐면 점심시간이에요. 어때요? 자다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더 졸립니다. 계속 이제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교시가 영어인데 그래서 듣기평가 17문제 중에서 나가 떨어진 애가 있어요. 멍 때리다가.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탐구를 30분 동안 3과목을 치르거든요. 30분씩 3개. 한국사, 탐구 2개. 이게 모의고사 일정이에요. 과연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 그걸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애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치더라도 나는 사람인데 우리 반에 나 혼자 풀고 있어 보세요. 특히 탐구.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해요, 이거. 애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능 잘 보면 되지. 모의고사 때도 중간에 잠포 잤던 게 수능날 그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고3 때 3, 4, 6, 7, 9, 10 모의고사 6번 봐요, 수능 치기 전에.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냥 연습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그걸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고3 때 돼가지고 자, 이제 해볼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애들은 내신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못 맞추더라고요. 연습을 안 해봤잖아요. 저는 분위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분위기 중요해요. 그리고 방법이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신 성적은 조금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준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성적이 나중에는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종합이든 논술이든 뭔가 쓸 게 있어요. 최저가 맞춰지면. 하나의 참고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택하실 때. 자, 그 다음 수능 성적, 수능 정시 때는요. 등급보다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대학마다. 자, 여기서도 특징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국어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수학도 3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 하면 좋으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선택지는 결국 여기 표준 점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은 정시에서 활용을 합니다. 수시에서는 어떻게 등급으로만 커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큰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3 때가 됐을 때 이런 성적들을 바탕으로 이 친구는 교과에 쓰는 게 유리하다, 종합에 쓰는 게 유리하다, 논술도 한번 해볼까?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전략 자체 수립이 제한이 되겠죠. 그런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예요? 계속 모의고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우리 아이들, 자, 지금 첫 아이들이신 경우에는요, 부모님 세대와 또 달라진 거를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우선 1학년 때 입학하시게 되면은 어떤 고등학교든지 간에 공통과목 진도를 나갑니다. 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의 7과목이 있는데 과학탐구 실험은 그냥 ABC 나오는 과목이에요. 지우셔도 돼요. 과학탐구 실험은 ABC 나오는 과목입니다.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자, 이제 1학기, 2학기 쪽에서 배우는 케이스가 많고요. 학교마다.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학교 측에서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 측에서 선택 과목 그 안내표를 주실 거예요.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무슨 과목들을 선택할래? 라고 1학기 때 먼저 알려주십니다. 수요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선택은 2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여기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 등급이 상대평가로 나와요. 자, 여기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선출이 됩니다. 이 근처의 고등학교를 봤더니 대부분 지금 어떤 추세냐면요.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깔아줘요. 수능 준비하라고. 뭐 적은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이 나오는 학교, 정말 적은 학교는 한 과목만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 내신 등급 하나만 나와요. 어떤 많아봤자 지금 3개, 4개, 이 근처는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이 근처 고등학교는. 숫자 등급이 나오는 게 3개. 그럼 나머지는 다 진로 선택인 거죠. 물론 네, 좋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가요. 그럼 2학년 때 이게 다 몰리는 거예요. 2학년 때 내신 딸 때 토 나올걸요?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으면 이제 진로 선택이니까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트이거나 여유가 있을 수도 있을 법한데 2학년 때는 거의 모든 과목이 내신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금 여유가 있으면 과목을 선택할 때 역시 이제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 자, 이건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과목인지 정도는 부모님께서 조금 체크를 하실 수 있거든요, 미리. 자, 적어주실래요? 선택 과목 가이드북. 교육청에서도 대학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 선택 과목 가이드북들을 매년 편찬하고 있고요. 지금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최소한 한두 권 정도 보시면서 이 과목이 뭐다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차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좀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 뭐 선택할까 했었을 때 부모님, 이거 학생들이 보면 물론 좋긴 한데 시간적으로 되게 또 두껍더라고요. 책들이 다.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과목 정도다라는 거 정도는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좀 아이들한테 도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보면서 선택하시는 거. 또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권 대학교, 서울 쪽 대학교에서는 다 학종을 뽑으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었을 때 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학과 측에서.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공대 간대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수학은 미적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물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과목이라도 좀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학계열 가고 싶어요. 그럼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학은 뭐 미적분, 기하, 뭐 미적분 하는 게 좋겠고, 당연히 바텀 선택해서 생화 들어가 줘야 되겠고, 생명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2까지 들어가 주면 더 좋겠고,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 식으로 과목 선택을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성적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전문가세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해봤습니다. 중학교랑 똑같아요. 이쪽이 이제 중학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해서 한 학기에 원점수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학교마다 과목마다 비율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우리 아이 기말고사 성적표를 집에 가서 뭐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2학년 때 것도 괜찮고 이번 1학기 것도 괜찮은데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고사 몇 프로, 수행평가 몇 프로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학교 과목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30, 30, 40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30, 30, 40 혹은 뭐 25, 25, 50 뭐 이런 식인데, 자,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기말고사 100점 받았습니다. 그럼 8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해서 90.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좀 빠른가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 80점 받았어요. 근데 30, 30, 40%의 비율이라면, 자, 80점 받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곱하기 0.3 해버리세요. 다른 계산식이 있는데 그냥 대략 0.3 해버리면 24점 획득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기말고사 100점 받았어요. 그럼 30%니까 30점 획득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럼 지필고사 우선 54점 획득한 거죠. 수행평가 이 친구 90점 받았대요. 40%니까 36점 획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게 학기 말에 이 세 가지 점수를 더하면 학기 말 원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90점이 나왔어요. 중학교 때는 90점 나오면 뭐예요? A, 끝. 중학교는 여기서 끝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A 줬어요. 자, A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학기 말에 이 점수를 가지고 애들 줄을 세웁니다. 90점이 몇 등이지?를 찾아요. 그래서 만약 1학년 때는 다 같이 배우니까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2등까지, 4%까지 12등까지는 1등급을 줘요. 그 다음 13등부터 33등까지 2등급을 주고요. 34등부터 69등까지 3등급을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세상 억울한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등, 34등, 70등, 121등, 181등, 232등, 268등, 심지어 289등도 억울해요. 한 명만 제꼈으면 이게 아이들 표현대로 등급 문 열고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자기가 등급 1등이에요. 그런데 등수가 기재가 안 됩니다. 학생부에는. 등급만 기재가 됩니다. 난 13등으로 2등급이라고 어디 가서 우겨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언제 할 수 있어요? 학기 말에요. 물론 중간고사 성적표에 몇 등인지도 나와요. 중간고사 성적표 몇 등인지 나와요. 그런데 그건 불과 30%에서 40%밖에 비중이 없는 거예요. 왜 지 혼자 지레 포기하고 그러다가 학기 말에 딱 지가 13등, 34등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학생들 제발 나 중간고사 망했다. 중간고사 딱 치고 나면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기말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그래 나 성적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애들은 포기할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 몇 등이니까 포기. 나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되겠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딱 이래요. 아이들 아니 진짜 대부분 다 그러시더라고요. 중간고사 치고 딱 첫날 집에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보다 잘 봤을 것 같은 애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 헤아려 봐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올립니다. 우리 학교 몇 명인데 제가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몇 등급이에요? 안 나와요. 등급. 등급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학기 말에요. 와 선생님 저 우리 300명 중에서 제가 지금 한 15등인 것 같아요. 2명만 제껴요. 그러면 수행평가 준비 잘하고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해야죠. 어떻게 해요? 진짜 학기 말에 그래가지고 13등, 14등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가서 조금만 더 할 걸. 한 명만 제낄 걸. 그런데 1학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학년 아까 과목 선택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요? 선택 과목은 머릿수가 작잖아요. 머릿수가 작잖아요. 박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정말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할 때도 애들이 어떻게 가죠? 지가 필요한 과목, 지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라 애들 많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대평가 등급이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험 한 번 가지고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학기 말까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간고사 잘 봤다 못 봤다 가지고 화내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화내지 마시고 바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수행과 기말, 학기 말에 화내세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학생들이 맞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발 시험 한 번 맞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게 자 보세요. 이런 등급이 나오는 게 3학년 1학기 때까지 몇 과목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35에서 40개 정도 나와요. 이 과목 숫자 등급이 나오는 게 하나는 1등급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등급도 나올 수 있고 1, 2, 3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총점 1점 몇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35과목 전부 다 1등급 나올 거 이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신이에요, 신. 특히나 여기 지금 전국에서 교육열 높은 동네잖아요. 여기 이 동네 애들 되게 다 열심히 해요. 여기서 1.0을 바라시면 그건 부모님 잘못이에요. 만약 1.0을 원하시면 어디 읍면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저 1.0 많이 봐요. 지역에 가서 컨설팅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교육열 높고 지금 좋은 동네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다 괜찮아요. 진짜로요. 어디 갈까요? 집 가까운 데 보내세요. 그 정도로 이 동네 고등학교 다 좋아요. 그래도 어디가 동선 생각하셔서 진짜 다 괜찮아요. 남자 학교든 여자 학교든 다 좋아요. 학교 탓이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 굳이 여기 사시면서 고민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신 관리입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절대평가 과목에서는 점수가 중요하지만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등수 싸움이다. 점수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 안 나와요. 다 맞으면 좋겠죠. 사람이니까. 안 돼요. 그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몇 등인지를 더 신경 쓰세요. 근데 그 몇 등인지가 언제 나온다고요? 학기 말이요. 이거는 부모님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십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 학생부 집에서 보셨겠지만 중학교 때 학생부는 이렇게 기재가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죠. 등급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중요할까요? 점수? 아니요. 예요. 단위수. 단위수 쉽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들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수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단위수가 커서 그래요. 이수 단위를 반영합니다. 나중에 내신 계산할 때. 자, 그래서 단위수 높은 과목을 더 중심으로 해서 내신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 뭐가 없어졌어요? 등급 없어졌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없잖아요. A, B, C만 나오죠?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성취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자, 그럼 이제 수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수능 최저 막 하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쪽 설명드리면서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시간 우선 알아두시고요. 이 시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중3 친구들
국어학원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어학원들에서는 대부분 숙제로 많이들 시키시는데 모의고사 통으로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중3인데 벌써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수학학원에서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국어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 팁 하나, 2개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부터 하면 좋은 거. 우리 아이가 부모님이 봤을 때 어휘가 좀 약한 것 같다. 좀 책을 많이 안 읽는 친구다. 그러면 어휘책 하나 국어도 보시기 시작하세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한 번, 그다음 이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국어도 서점에 가시면 어휘책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고르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어휘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애들이 단어 뜻을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2번째 팁은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모의고사 푸는 날로 정해놓으세요. 딱 시간 정해서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게끔. 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도 괜찮고 일요일도 뭐 종교생활 없으면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점수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전날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딱 출력해 놓고, 아니면은 모의고사 시험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집 같은 게. 그래서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시간 딱 끝날 때까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못 풀면은 끝. 그렇게 해서 이게 트레이닝이 돼줘야지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출발은 고1 3월 모의고사 위주로. 고1 3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과정이거든요. 시험 범위가 다 중등 과정이라서 고1 3월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서 한 5개년씩 푸세요. 3월 다 풀었다 그러면 6월 다 풀었다 9월 다 풀었다 11월 20개 풀죠. 그러면 20주 동안 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적이 괜찮다 그럼 고2 3월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고, 좀 불안하다 다시 고1 3월 또 풀면 다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국어는 연습시키시면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고 합법과 작문이 있는데, 이거는 고2 때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 파트고요. 합법과 작문은 그냥 비문학 형태, 비슷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국어도 역시 선택 과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서, 문학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건 결국 독해력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자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공통 과목 22문제, 공통 과목이 수1과 수2예요. 자, 뒤에서 수학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고요. 영어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줘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영어를 무시하시더라고요. 1등급 나오겠지. 그런데 안 나와요. 근데 영어 안 나오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어를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면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영어 성적이 그렇게 확 오르진 않더라고요. 2번째, 게으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외국어니까 어휘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국어 어휘 말씀드렸더니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어학원 보내면 영어학원 기본적인 숙제가 뭐예요? 단어 외우기죠. 근데 국어는 왜 안 외워요? 간단해요. 국어 잘할 거면요, 국어 잘하고 싶으면 국어 단어 외우세요. 에이, 한국어인데? 얘네들한테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지금. 특히 문제로 나오는 거는 이거 한국어 아니에요. 그런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우스개 많이 나오잖아요. 국어 모의고사 치고 나서 나는 한국인인가부터 시작해서. 문제 푸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 국어 잘하고 싶어요. 방법은 없어요. 국어 잘하는 방법 딱 둘 중에 2가지 하시면 돼요. 단어 외우고 모의고사 풀고. 왜요? 어차피 점수 따는 공부잖아요. 국어를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왜 국어를 단어를 안 외우지? 부모님 세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세대 때는 뭘 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받으셨을까요?
사전 다 세대시잖아요. 국어사전, 영안사전, 영영사전 다 받으셨었어요. 사전 가지고 공부하시던 세대와 요즘 애들은 사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봤자 전자사전 형태? 혹시 학생이세요? 사전 마지막 구경한 게 언제예요? 국어사전? 그렇죠. 중3이죠. 중1 때까지 봤으면 그래도 괜찮네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마지막입니다. 사전. 나중에 혹시 집에서 써봐요. 모음, 한글 모음 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해봐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시켜보세요. 의외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 우리는 외운 게 아니라 사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음은 그럴싸하게 써요. 모음 쓰라면 못 쓰는 친구들 꽤 나옵니다. 되게 슬픕니다. 영어 하니까 또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단어 많이 외우시면 좋겠죠? 그 다음 역시나 뭐 학원 다 보내고 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역시 모의고사 접근하시는 형태도 되게 많고요. 자, 국어, 영어는 같이 묶어서 봐주시되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다. 단 절대평가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사 필수 과목인데요. 자, 수능에서 필수 과목인데 뭐 한국사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반타작만 하시면은 기본 점수는 어지간하면 다 한국사 때문에 대학 못 가지는 않습니다. 뭐 최저를 주는 대학도 4등급 이 정도, 그러니까 5등급, 4등급 이렇게 주거든요. 반타작이면 4등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교과서 한번 쭉 정독하시고 고3 때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그 책 연계교재니까 한번 보시면 한국사는 문제 안 됩니다. 자, 우리 아이 문과 갈 거예요? 이과 갈 거예요? 자, 탐구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제는 자유롭게 17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합니다. 당연히 인문계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사탐 2개 선택하실 것이고 자연계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과탐 2개. 특히나 대학 측에서 과탐 2개를 지정해 놓은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교에 꽤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과를 갈 거야. 나는 자연계를 갈 거야.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과탐 2개. 똑같아요. 자연계열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인문계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문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이상한 친구들. 걔네들의 전략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것도 이제는 돼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걔네 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저희 애들 중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정 네, 죄송해요. 내신은 하셔야죠. 내신은 하시지만 수능에서는 예전에 서울대가 필수였지만 이제 그런 거 없어졌고요. 심지어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몇몇 대학들에서 탐구 한 과목이랑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는 안 하시고 차라리 탐구에 집중하세요. 그래도 굳이 해야겠다. 그냥 절대평가예요. 기본만 하시면 읽을 줄만 알면 돼요. 네. 패스. 자,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점수라는 것은 채점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가 뭐냐? 표준 점수는 시험마다 달라져요. 점수 자체가. 그 평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표준 점수도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뭘 봐야 되느냐? 백분위요. 이건 꼭 체크를 해두세요. 백분위를 꼭 기억해 두시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 백분위 나오잖아요. 100에서 얘를 빼보세요. 100에서 이걸 빼면은 뭐예요? 7이죠. 이 친구는 상위 7%예요. 7%니까 몇 등급이죠? 2등급. 그냥 100에서 이 백분위를 빼주세요. 그럼 상위 몇 프로 그게 떠요. 그렇게 해서 자 100에서 75를 뺐더니 상위 25%니까 4등급 이런 식이요. 백분위는 내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치 정말 잔인하게 계산하시면 등수 나오겠죠. 왜? 응시자 숫자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되게 네.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대략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보시면 오른쪽 아래 하단에 국어 수학 해가지고 전국 상위 몇 프로인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우선 딱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표준 점수 100분위. 여기서는 100분위만 기억하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을 뭐 지금 보시는 것도 좋지만 등급보다는 100분위 중심으로 관리하시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영어예요. 자, 수능 영어 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자, 뭐 90점 다 받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숫자가 90점 1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가 좀 힘들었다, 영어 때문에 고생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중학교 수준의 영문법이라도 한번 쭉 정리하고 가시는 방향. 차라리 여기서 영어가 힘들었다는 것은 성취도에서 영어 B가 좀 있다, B 이하가 좀 보인다 싶으시면 네, 그냥 문법 한 바퀴 정도만 뭐 학원이든 인강이든 한번 그냥 다지기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들어가시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평상시에는 내신 중심으로만 영어 준비하셔도 큰 문제 안 됩니다. 영어학원 보내놨더니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세요. 영어는 우선 첫 번째는 내신입니다. 학교 내신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내신 범위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한 3단원, 부교재를 학교마다 보거든요. 한 권 혹은 2권. 거기다가 그 중간고사면 3월 모의사 시험지 있잖아요. 그 지문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럼 영어 공부 양이 많아지잖아요. 학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죠? 효율성입니다. 이거를 딱 정리하기 쉽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신을 잘 봐주는 학원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수능 영어 큰 문제 안 될 거고요. 자, 선택 과목 형태로 넘어왔을 때 이거는 응시 비율입니다. 이제 응시자 숫자로 그냥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는데, 우선 자, 국어 공통 과목은 독서하고 문학이고요. 76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34문항 76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11문제 출제가 되고 24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은 4점짜리도 있죠. 자, 보시다시피 공통 과목 수 1과 수 2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74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8문제가 출제가 되고 26점이 배점되어 있고요. 자, 수학은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 수학은 이래요. 전체 30문제 중에 4점짜리가 13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2점짜리는요? 3개 나와요. 난 기본에 충실했어. 어후, 6점입니다. 3점짜리 문제까지는 괜찮아. 3점짜리 이제 까먹었다 이제. 10개? 14개. 그럼 42점이죠. 그럼 2, 3점에 정말 기본에 충실해서 나는 심화 같은 거 안 해. 2, 3점짜리 다 맞춰봤자 48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점짜리를 몇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킬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러 둘, 중킬러 둘, 뭐 보통은 4개.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4문제를 제외하고 26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 풀어서 맞추고 나서 그 4문제를 가지고 자리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원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26문제를 1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끔 연습 많이 시켜요. 왜요? 시간 100분이잖아요. 나머지 40분 동안 뭐 해야 돼요? 킬러, 중킬러 이 4개를 가지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아까 최상위권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선택자의 숫자를 봤었을 때, 자,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문과, 이과, 가형, 나형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확통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사회를 선택한 애들이 몇 명일까?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물론 사회를 선택하고 미적분 선택하고 기하 선택한 이상한 친구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탕을 같이 봐야지 이게 자연계열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미적분 기하 좋아하는 애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자연계를 봐줄 수 있겠죠.
수학은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선택을 했고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요. 이런 식인 거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거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겠고 뒷장 보시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뭘 지금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게 점수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통 과목의 그 비율을 곱합니다. 즉 수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이 친구가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받은 데다가 0.74를 곱해요.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에다 0.26을 곱해서 이렇게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국어든 수학이든 공통 과목이 우선 기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 과목의 유불리 어쩌고 선택 과목 이걸 생각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탄탄한 공통 과목 위주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선택 과목 100날 다 맞아봤자 26문제 26점이에요. 26점 다 맞고 거기다 0.2를 곱했어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수 1, 2 신경 더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 1, 2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심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 친구들 고3 때까지 수 1, 2 봐야 돼요. 2학년 때 내신을 시작하겠지만 이 동네에는 수 1, 2를 거의 같이 나가더라고요. 2학년 1학기 때 수 1하고 수 2를 같이 빼더라고요, 신도를. 요즘 그런 학교 거의 없어요. 수 1 배우고 수 2 배우고 이런 학교 거의 없어요. 수 1, 2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이상한 진로 선택 과목 깔아놓고 그때 수 1, 2 또 풀어요. 수 1, 2 계속 풀어야 돼요. 공통 수학은 끝났다. 괜찮아요. 공수는 끝이 보여요. 그런데 수 1과 수 2는 20대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 1, 2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선. 자, 또 하나. 혹시나 제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 때문에 이 자료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자, 이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밑에 예시라고 적어둔 거. 근데 이 점수는 안 나오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학생이 똑같이 시험을 봤어요. 똑같은 선택 과목을 받고 똑같이 시험을 봤어요. 두 학생의 점수가 둘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90점, 90점 받았어요. 어떤 학생은 공통 과목 70점, 선택 과목 20점이에요. A는. 어떤 학생은 공통 과목 B는 65점, 선택 과목 25점 받았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는 A라는 친구가 더 높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표시라도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이제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또 이야기. 이거는요, 아마 올해 12월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가 될 건데, 지금까지 내용과 그리고 몇몇 교육청들에서 추정 자료를 냈습니다. 그 추정 자료도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자, 수학 1등급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 수능에서의 1등급은 가형과 나형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전체 1등급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나형을 선택해도 1등급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 수능을 추정을 해봤더니 이제는 같이 봤죠. 이제는 같이 봤습니다. 1등급 안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약 87% 정도. 1등급 안에서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약 6.8% 정도. 1등급 안에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5.8% 정도. 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1등급이 나왔다. 이게 아닌 거죠. 수학 잘하는 애들이 미적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서 선택 과목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갈렸다라기보다는 역시나 뭐예요? 기본 베이스인 수 1과 수 2에서 이미 벌어진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이 자료예요. 진짜 미적분에서 아까 그 앞에 그 자료, 추정 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미적분 선택한 애들 1등급이 과연 몇 명일까?
자, 지금 이제 추정 자료인데 1등급 재작년과 작년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정시에서 교차 지원의 형태, 부모님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모님 알고 계시는 교차 지원의 형태의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대 인문계열, 그러니까 서울대 인문 상경계열의 합격자들의 수능 선택 과목이 미적분과 기하였던 친구들이 48%라는 얘기예요. 제일 무서운 학교 어디겠죠? 서강대가 72%. 그러니까 인문계열 합격자 중에 그러니까 문과 과목들의 합격자 중에 미적분과 기하 선택한 친구들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섭지 않나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런데 어때요? 제가 지금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 지금 홍대 자료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어때요? 외대는 자연계열이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라서 지금 적은 거고요. 서울 쪽에 있는 주요 대학을 불리는 대학들은 어때요? 문과 처참하죠, 지금. 그 아래 대학으로 내려오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별 여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권 대학이라 불리는 대학들은 와, 정말 무서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와, 이거 진짜 수학판이구나, 이게 결국 수학에서 다 갈려버리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인은 지금 결국 수1과 수2라는 것을 계속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수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또 하나, 자, 수능을 지금 막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역시 이것도 추정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주면 정말 좋은데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들이 정말 답답하셨나 봐요. 정말 추정해서 만드신 자료거든요. 자료집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고대 의대가 탑이죠. 고대 의학계열 봤었을 때 국어,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되겠고, 영어, 과탐 2개 평균, 그래서 4개 합 5를 맞춰야지 수능 최저를 충족한 거예요. 이거는 미적분, 기하, 과탐 응시생 중에 0.75%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 맞추면 어지간하면 다 통과한다는 뜻이,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 고대 학업 우수형, 문과 중에서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평균 4합 7. 아, 이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0.85%만 이걸 충족할 수 있어요. 최저가 이만큼 무섭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보통 상위권 대학의 기준을 3합 6으로 보거든요. 3개 합 6 정도. 탐구 한 과목에 3개 합 6 정도. 이걸 충족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8,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는 계속해서 3합 6,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이상의 대학교를 원하신다. 의학계열 혹은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을 원하신다. 어떻게든 3합 6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최저를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저를 충족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내신의 변별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도 봤을 때 의학계열, 의대를 보낸다라고 봤었을 때 3개 합 3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3합 3. 국수, 영탐, 탐구 2개 해서 4개 중에서 3개 합 3. 그 다음 약대는 약학대요.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거든요. 3합 5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약대가 내신이 의대보다 더 높아요. 이 구조 이해 가시죠? 3합 3은 그러니까 최저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변별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3합 5보다. 그렇다고 해서 3합 3 나오는 친구가 내신 그렇게 엉망도 아니에요. 3합 3 정도 맞출 친구면 내신도 잘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저 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입시 쪽을 해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신 좋은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내신만 관리해온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저는 전국 다 다니면서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다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서 딱 보면은요,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딱 보면은 내신은 좋은데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좋은데 내신이 안 좋은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좋거든요. 내신이 아무리 안 좋아봤자 2점대 초중반 떨어져요. 정말 빡센 고등학교를 할지라도. 계속 모의고사 성적 좋은 친구들, 이 근처도 모의고사 다 맞는 친구들 가끔 나와요. 모의고사 다 맞는. 걔네들이 아무리 내신이 안 좋아봤자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아무리 안 좋아도 2점대 초 떨어져요. 2점대도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은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여학생들이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을 구별한다기보다는 여학생처럼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딱 시험범위 정해져 있고 꼼꼼하게 그 학교 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막 정말 꼼꼼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친구들. 왜죠? 중간, 기말, 수행. 이런 관리 능력 쪽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게 나오는 데 비해서 모의고사는 남자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왜요? 남자들은 그냥 건성으로, 건성으로 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부에 그러면 그냥 개념 보기 귀찮으니까 문제 풀어요. 문제 많이 푸는 친구들이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하시면서 부족한 게 뭔지를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신을 정말 잘 챙기는 친구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걔는 무슨 답이 뭐죠? 문제량을 많이 늘리시면은 늘리실수록 더 도움이 되겠죠.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요? 반대로 문제를 많이 푸나요? 개념서를 보나요? 문제를 많이 푸죠. 그죠? 왜요? 개념서를 계속 보는 게 약간 주의기로. 네, 정답입니다. 남자들 고마워요. 남자들 많이 이래요. 개념서를 보면 졸리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이래요. 남학생들은 정상이에요. 이 친구들 근데 공부 잘하죠? 문제 많이 푸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뭐 문학이 약하다, 비문학이 약하다, 혹은 어떤 특정 파트가 약하다는 게 문제를 풀면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안 푼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비문학이 약하대요. 넌 다 약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봤어야지 뭐가 약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와가지고 비문학이 약하고 뭐가 약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우리 두 학생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목표로 이 중에 하나를 맞춰보세요. 그럼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제 수시 준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수시로 갈 겁니다. 수시로 가는데 당연히 자, 교과, 종합, 논술 이 셋 중에 하나를 봤었을 때 성적 중요하겠죠. 그런데 점수보다 중요한 건 등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등급이라는 것은 과목별, 학기별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자, 학생부 관리,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자, 자소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 잘 하시면서 그 다음 수시 준비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1년에 4차례 모의고사를 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모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 이유가 11모 때 전국의 동갑내기 친구들이 다 같이 처음으로 봐요. 3모 때는 안 보는 교육청이 꽤 많고요. 6모 때는 서울이 안 보고요. 9모 때는 경기도가 안 보고요. 막 이래요. 다 보는 모의고사 11모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 위치가 나와요. 자, 모의고사 성적은 자신의 정시 기준선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의고사 그 점수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적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죠? 그래서 내 정시 기준선, 내가 지금 현재 이 점수로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수시 지원 전략은 어디예요? 최소한 경북대급 이상의 대학교의 수시 지원 전략을 준비를 해 나가고 학생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정시에 중경급을 갈 수 있어요. 중경급을 갈 수 있으면 수시 준비 어디예요? 스카이 서성 이쪽으로 준비를 해서 다 떨어져도 중경은 간다가 되겠죠. 제발 이거 그냥 구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 정시 기준선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수시 준비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만약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일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형 자체가. 그럼 지균으로 간다? 전교 2등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못 들어간다? 그럼 일반 전형인데 구술고사 준비를 하거나 학생부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연대도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그럼 교과 내신 성적만 중요하냐? 면접이 들어가요. 종합은요? 학생부 종합 준비할 때 있어서 역시 연대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고. 고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에요. 최저가 아까 빡세니까. 맞춰서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제발 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냥 대략적으로 역시 추정자료긴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추정자료입니다. 1.0에서 1.5등급 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 뭘까? 한 가지 전형만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전형만 거의 쓰지 않아요. 1.0이에요. 그러면 어디 쓰실 것 같으세요? 기본 서울대 생각하겠죠. 근데 서울대는 추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해요. 추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조금 종합 써야 돼요. 1.5 안에 들어가면은 왠지 연고대도 교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1.0인데 왜 논술이 있죠? 연대 논술이요. 서울대 고대는 논술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조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전형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그때 가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인문, 자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보다 자연의 논술이 더 상위권에 많죠. 왜요? 의대가 있잖아요. 의대를 가야죠. 상위권은. 아닌가요? 자, 그다음 학생부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건 자료집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교사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입시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자, 전공이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전공을 직업으로 접근하시면 망해요. 전공을 직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공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진학 이후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예요. 이해 가세요? 전공을 직업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학생부 학종을 준비하든지 이 학종 쪽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전공을 접근할 때 이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또 뭘 제공하냐면요. 학과 가이드북 같은 게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과에서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대학교에서 계속 공개를 해요. 우리 애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과가 뭘까? 물리학과에 가면 뭘 배울까? 물리학과 정말 우리 친구 무슨 과 가고 싶어? 전 치대? 치대 가면 뭐 배울까? 관련 정보를 집에 찾아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과 의사는 직업으로 접근하니까 무슨 공부를 할지 모르고 무슨 공부를 할지 모르니까 아까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막히는 거예요. 이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생화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직업으로 접근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치과 의사 돼야지. 그러면 자, 여기도 치과 있잖아. 치대 있잖아. 그럼 여기 경북대도 학과 가이드북이 있거든. 치대에서 무슨 과목 배우는지 교육과정 편성부터 다 나와 있어. 그럼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걸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학생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몇몇 친절학 대학들은 무슨 책을 읽으면 좋다까지도 해놨어요. 우리 과에 오기 위한 추천 노선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자, 또 하나.
제 중학교 때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달라지는 형태인데,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학생부를 많이 보셨겠죠?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학기 활동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신 자격증이 생기는데 자격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우시면 돼요. 우리 아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없습니다. 이건 기술 자격증 위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지우실 게 수상도 지우세요. 우리 애들 수상 필요 없어요. 엄마 나 대회 나가야 돼. 닥치고 공부하러 가세요. 네, 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수상 경력 필요 없고요. 뭐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데 학생부의 다른 항목 어느 항목에도 대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도움되는 것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말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또 하나. 자, 비교과라고 불렸던 것 중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자율 동아리, 진로. 자, 봉사는 이제 실적밖에 기재가 안 되고요. 실적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봉사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교 봉사밖에 기재가 안 돼요. 그럼 봉사, 개인 봉사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시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피 빼면 돼요. 헌혈하면 2시간씩 줍니다.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 다음 자율 동아리 진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율활동, 학교 활동인데 요즘은 거의 학업 위주로 많이 쓰고요. 동아리, 꼭 그 동아리, 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희망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만만한 동아리 뭐죠? 독서 동아리. 관련된 주제를 읽으시면 돼요. 혹은 영자 신문사, 제일 만만한 조. 왜요? 나 영어도 잘한다고 어필 되잖아요. 내 관심 있는 기사를 쓰면서. 이런 식. 그러니까 꼭 그 동아리 뭘 해야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진로활동. 진로활동도 요즘 책 많이 씁니다. 왜 책을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책 읽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제 독서활동 상황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거 반영 안 해요. 7번 지우세요. 대입도 이제, 대입에서 독서활동 상황, 그 독서 목록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들에선 독서 중요하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과목별 세트 독서를 분산 배치 쫙 해요. 안 할 수가 없겠죠. 대학들에서는 독서 중요하다고 그러고 대입에서는 이걸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책 흔적은 남겨놔야죠. 저 심지어 행특에도 독서 봤어요. 행특에까지 독서를 쓰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독서활동 상황 반영이 안 됩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책은 대신에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죠? 과목별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독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아이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년치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건 연말에 써주시니까 2년치가 들어갈 거고 3학년 때 행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학교 활동인데 학업, 인성, 자기의 관심 분야를 어필할 수 있을 거고요. 교내 동아리 활동, 자, 자율 동아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교 동아리 하나만 가입하셔서 네, 아무 동아리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꼭 내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개인 활동, 개인 봉사 이제 필요 없고요. 진로 활동도 전공 적합성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수상 경력 그냥 공부하라고 적어놨죠. 독서 활동 과목별 세트게 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교과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을 이제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 기재요령 가이드 그 책자가 있거든요. 금지어가 정말 많아요. 못 들어가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다 막아놓은 게 비교과입니다. 결국 달라진 학생부는요. 세특 중심, 교과 활동 상황 이 세특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과목 배울 것 같으세요? 3학년 이렇게 때까지? 한 40에서 45과목을 배워요. 그냥 간단히 40과목 배운다 칠게요. 과목별 500자예요. 500자씩 40과목 배워요. 어떻게 돼요? 2만 자예요. 2만 글자 나와요. 2만 글자면 얘 일대기가 나와요. 아, 미안해. 이 친구의 자서전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친구가 학교 수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쭉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진 학생부의 중심은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포인트는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세특에 기재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학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초에 역시나 몇몇 대학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기존에 이렇게 진행됐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졌죠?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마 자료집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전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기존과 달라지는 형태로 학업 역량 그대로 움직이고요. 자, 전공 적합성은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하고요. 인성 발전 가능성을 이제 공동체 역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제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꼭 이쪽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조금 더 풀어서 자, 학업 역량은 무엇이고 진로 역량은 무엇인지. 자, 학업 역량은 대략 아실 거니까 진로 역량 쪽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 학교에서 무슨 과목의 수업을 들었는지를 먼저 보겠죠. 이 아이가 물리학과를 갈 건데 우리 학교에 물리가 수업이 개설됐는데 난 안 들었어요. 그럼 학종에서 얘는 불이익을 받겠죠. 물리학과에 가는 친구가 물리 수업을 안 듣고 온대요. 뽑으실래요? 안 뽑아요. 왜요? 걔는 대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구조가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자, 똑같은 말이죠.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도 물론 보겠지만 가장 메인은 역시 수업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공동체까지 뭐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또 다른 컨퍼런스의 자료들을 지금 두 군데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자, 학생부에서 뭘 가장 중요시 여기세요? 학업 역량을 볼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기세요? 라고 봤더니 교과 성적 세트. 그 다음 독서 수상인데 우리 애들은 독서 수상 안 들어가죠. 그럼 우리 아이 학업 역량을 어필하고 싶을 때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적과 세특이요. 태도는요? 세특과 성적이요. 어차피 얘는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기주도성, 동아리 활동과 행특 보고 세특과 성적.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없는 것만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 주요 내용이 뭐예요? 성적과 세특이요. 또 다른 대학교에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종합 기록 자료로서 학생부 활용을 어떻게 하시느냐? 성적과 세특 먼저 보면 되잖아요. 학생의 우수성 판단의 기초 자료로 뭘 활용하세요? 성적과 세특. 대입 전형 자료로서 대학에 제공되어야 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적과 세특.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세특, 성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뭐 하려고 하면 그냥 공부하라고 하세요. 엄마 나 대회 나가야 돼. 제발 닥치고 그냥 공부나 하라고 좀 하세요. 자, 그 다음 이건 팁 하나 드릴게요. 독서 쪽에 대한 내용인데 독서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지금 아직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친구들 지금 많이 읽어두세요. 지금 많이 읽어두시라고요. 언제 읽었는지는 기재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읽어두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읽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독서활동 상황에 기재를 못 하잖아요. 세특에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세특에 어떤 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책을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뭘로 연결시킬지 내 목록을 한번 쭉 한눈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가서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의 학생부를 한번 봐두세요. 2학년 때까지 읽었던 책들. 아마 비어있을걸요? 네. 만약에 있으면 쭉 목록 한번 보세요.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보입니다. 입시 독서에서 독서를 입시에 활용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전공과 관련된 책?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제목이 좋은 책이에요. 제목이 좋아야죠. 무슨 말이냐면요. 책 기재를 하실 때 청소년을 위한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절대 기재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다른 책으로 삼국유사를 읽었대요. 믿기세요? 이 두 개의 레벨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정의를 무엇인가를 읽었던 친구가 삼국유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쉬운 책들이 기재가 되면은 다른 책들이 다운돼 버립니다. 이해 가세요? 제발 뭐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뭐 이런 거.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기하학 이야기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소설책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 뭐 까칠한 재석이 있단 거예요. 이런 거는 기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었다 할지라도 자기 이 목록을 바탕으로 쭉 해가지고 자기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거기서 그냥 읽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올리셔봤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특이한 책을 기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평가하죠?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읽어봤던 책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책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뚱맞은 이상한 책 하나 딱 어려운 책이다. 그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서울대 그 지원자들이 뭐 많이 읽은 책 해가지고 서울대 홈페이지에 자꾸 올라오는 거 보시면요. 몇 년째 안 바뀌어요. 그 20권 안에서. 다 그 책이 그 책이에요.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지금 몇 년째. 예. 데미안, 페스트 다 고전들이잖아요. 재작년에 그 서울대 합격생 우수 자소서 중에 걸리버 여행기 있었어요. 뭔지 다 아시죠? 그 책이 뭔지는 아시죠, 지금? 읽어봤어? 안 읽어봤을걸요? 아니, 진짜로요. 우리가 제목은 아는데 안 읽어본 책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하세요. 제일 무난한 거예요, 고전들이. 그래서 고전 쪽으로 해서 제목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배치를 하시고 내 전공과 관련된 책들은 직설적인 제목들이 있죠. 완전히 그냥 딱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책 있잖아요.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냥 수학이 뭐 필요한 순간 뭐 이런 책들 아예 그냥 그런 책들 아니면 고전 쪽으로 쭉 배치가 되면서 좀 수준 자체를 높여주시면 좋겠죠. 혹은 정재승 씨 쪽으로 매니아 쭉 파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방향 잡으시면서 독서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읽어두시는 게 시간적 여유가 좀 내가 좀 목록이 많아야지 수업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세특에 기재되는 독서는요. 이 책을 왜 읽었는지부터 출발이 돼요. 수업 전에 이걸 배우면서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고 막 이런 식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읽지도 않고 그냥 목록만 써서 제출하니까. 좀 많이 읽어두시면 그때그때 배치해서 풀어내기가 편하시겠죠. 정말 좋은 팁 드린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독서 책 많이 리스트업 해두세요. 최소한 필요한 게 몇 권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국어 교과, 영어 교과, 수학 교과 그 묶어서 해버리세요. 아우 후련하다. 네. 그리고 남는 책들은 어디예요? 창책활동, 자율 동아리 진로에도 책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책 읽어놨다고 해서 전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써먹으세요. 자,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거의 들어가는데, 자,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그 다음, 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서 연계, 확장,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고, 3번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스토리 만들어 나가는 거.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전공 학과 가이드북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직업이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서 자,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요. 원서를 쓸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지역 고입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영재학교 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재학교 입시가 죄송해요. 6월 달이에요. 영재학교 입시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8월 말부터 자, 과학고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후기고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선택지는요. 지금 영재학교 한 번 있었고 과학고에 혹시나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학고 지원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연계열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의치는 아닌 친구들이 있죠.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연계열이면은 저는 오히려 과학고를 추천을 드려요. 왜요? 의치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정말 잘해요. 특히나 수학을. 걔네랑 그러니까 입시에서 또 팁 하나 드리자면요. 나보다 잘하는 애랑 싸우지 마세요. 나보다 잘하는 애랑 피하세요. 내가 일반고나 자사고 가서 왜 의치 애들하고 싸워요? 난 공대 갈 건데. 이해 가세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세요.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치대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치대 준비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내가 왜 수학 등급 따야 되고 과학도 등급 따야 되는데 얘랑 계속 붙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안 되겠다. 문과 가자. 문과로 지금 방향 잡으신 분들은 외고 국제고 생각하세요. 왜요? 거기는 다 문과잖아요. 난 수학 준비가 많이 돼 있어. 그런데 문과 가고 싶어. 완전 좋지 않아요? 수학은 1등급 나올걸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외고 국제고는 다 어차피 수학 못해요. 외고 국제고는 다 같이 수학 못해요. 근데 난 문과 갈 거예요. 그럼 이과에 들어가 안 만나잖아요. 그럼 내신 등급 따를 때 그나마 수월하지 않으세요? 나는 문과 갈 건데 왜 일반고 가가지고 왜 이미 수학, 과학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애들하고 내가 왜 싸워야 돼요? 왜 내가 내신 등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난 문과인데 특히 1학년 내신 수학 폭망할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이 있고요. 만약에 의치를 생각한다. 의치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 근처 친구들은 이 근처 고등학교 가시면 돼요. 그냥. 굳이 자사고 안 가셔도 돼요. 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근처 고등학교 가시면 됩니다. 굳이 자사고 안 보내셔도 돼요. 의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은 저희가 의치 준비할 때 여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내신 따기 힘들죠. 하지만 최저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근처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근처 고등학교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아요. 잘 보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딱 구별을 해요. 우리 친구가 지금 치대를 준비한대요. 그럼 이 친구는 이 근처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화이팅. 혹시 우리 모자 쓰는 친구는 뭐 준비하세요? 의대면 역시 마찬가지. 이 둘이 같은 고등학교 안 가시면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몇 학년? 왜 왔어? 화이팅. 얘는 잘 될 거예요. 혹시 학생이에요? 장래 희망 물어봐도 돼요? 수학 준비가 얼만큼 돼 있어요? 조금 애매하네요. 한번 많이 고민해 봅시다.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던가. 이게 뭐냐면은 자, 딱히 지금 진로가 없어요. 진로가 없으면은 나보다 잘하는 애들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가주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는 게 또 그러니까 아이마다 또 우리 여학생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서울 쪽 대학은 어디까지 보내실까요? 여학생들은 이거 되게 크더라고요. 경북대 점수랑 건동 라인이랑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경북대를 갈까요? 아니면 건국대를 갈까요? 어머님들은 위로 많이 보내세요. 아버님들은 대부분 그냥 경북대라고 하세요. 서성급도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이건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애들은 괜찮아요. 남자애들은 다 보내시던데요, 그냥. 영남대하고 부경대하고 점수대가 비슷합니다. 부산에. 둘 다 합격하면 그냥 부경대 보내시더라고요. 아들은 집에 없어야 된답니다. 자, 의치한 쪽은 이쪽 일반고 라인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쪽은 수능 쪽에 더 집중하시는 방향. 의치하는. 그렇죠? 자, 최저가 다 있으니까. 두 번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가고 싶어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포스텍,
포스텍은 애매하긴 한데 포스텍도 학생부 이공계 특성화 쪽으로 그럼 분류하고요. 작년에 처음 생긴 켄텍까지. 자, 이쪽은 아무래도 영재학교 과학고가 유리해요. 그 다음 인문상경계열. 저라면 저한테 이런 선택지가 있다면 인문상경계열로 아예 목표를 잡으신 친구는 우선 외고 국제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 싫거든요. 피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 약학대학. 약학대학은 내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신과 수능, 내신 수능인데 이건 되게 애매한 라인인데 약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내신 쪽에 더 좀 이 둘로 비교했었을 때는 이쪽은 무조건 수능 쪽이고요. 이쪽은 무조건 내신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이런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항상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객관적으로 우리 애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우리 애가 극강의 내신을 아까 저게 무슨 뜻이죠? 친구 없고 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완벽한 수능 준비를 필요로 하는가? 어떤 진로죠? 세 번째, 우리 아이는 정말 성실하다. 학교 생활 정말 충실하다. 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부모님 옆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를 잡으셔야지 학교 선택에 대해서 우선 우리 아이부터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듣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올해 1년이에요.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학교 좀 적응하자마자 뭘 하죠? 모세를 칩니다. 이게 중학교 시험범이라고 말씀드렸죠.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지금 늦춰진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간. 보통 둘째 주 수요일쯤에 봤었어요. 입학하자마자. 모의고사래요. 정말 해맑게 칠걸요? 우와! 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처음이니까. 그 다음 신기한 세계를 계속 맛볼 거예요. 중등 과정인데 왜 수학이 안 풀릴까요? 중학교 때 수학 정말 잘한다 했는데 이제 킬러라는 말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시바가 안 돼 있는 친구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모의고사 끝났어요. 자, 성적표 언제 나온다고요?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3주기 성적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뭘 준비할까요? 되게 바빠요. 이때 막 정할 것도 되게 많고 막 바빠요.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치겠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성적표와 모의고사 성적표 함께 받아볼 거예요. 이 모의고사 왜 중요할까요? 첫인상이에요. 시험 치기 전에 성적표 딱 나오면 이 친구가 어떻다라는 것을 학교 측에서 대략 인상이 딱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 치기 전에 나오잖아요. 자,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그 다음 5월 달에 뭐예요? 학교 행사 진짜 많아요. 거기다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육모 준비를 해야죠. 육모를 쳤습니다. 끝나고 뭐예요? 기말 준비해야죠. 자, 기말 끝나고 뭐예요? 여름방학인데 구모 준비해야죠. 구모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중간고사 준비해야죠. 그럼 11모 쳐야죠. 기말 준비해야죠. 끝. 이게 1년입니다. 그때 가서 뭔가 만회해서 뭔가 해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 올리기 더 힘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입학 전까지 아직 시간 있어요. 뚜껑 열리기 전이에요. 지금 고생하는 게 나아요. 입학해서는요, 못 따라가요. 아니, 따라는 갈지 모르겠지만 못 제껴요. 초창기에는 다 같이 열심히 할걸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친구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서 잘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친구가 2등급 받고 제가 4등급 받아요? 아니 3등급 받아요? 난 3등급, 내 친구 2등급. 그럼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제껴야지 제가 만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등급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해야죠. 얘가 하루에 4시간 공부한대요. 그럼 저는 몇 시간 해요? 최소 8시간 이상이 돼야죠. 8시간 해야지 비슷해지는 거고 얘를 제끼려면 그 이상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인데 8시간을 공부한다고요? 어후. 지금 최대한 많이 땡겨 놓으세요. 지금. 왜요? 계속 시험이잖아요. 계속. 저한테 뭐라고 저한테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셔봤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의 연속이 그냥 고등학교 올라오면 끝이에요. 이렇게. 고3이요? 3, 4, 6, 7. 6월 벌써 성적표 나오자마자 이번에 7월 3일 날 육모 성적표 나왔거든요. 성적표 받자마자 7월 6일 모의고사 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잖아요. 구모 올해 8월 31일에 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월 13일부터 원서 써야죠.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딱 준비한 내용들. 자, 수능 준비는 3년 내내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수시로 대학 간다. 이제 이 말 이해 가세요? 저게 제일 만만하겠죠. 두 번째,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같습니다. 시험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종은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 대학교의 입맛에 맞춰서 뽑는 거고요. 교과, 수능, 논술은 구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나한테 유리한 걸 찾는 거고요. 자, 수시는 준비된 자를 위한 선물, 정시는 포기하지 않는 위한 선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